최근 태양계 밖에서 지구 크기의 행성 7개가 발견되며 천문학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또 지난 2006년 태양계에서 퇴출당한 명왕성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별별 과학에서는 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우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자매 행성이라고 할까요? 7개가 발견이 됐던데 어떤 이유입니까? 지난 23일 새벽이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 나사가 정말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에서부터 39광년 떨어진 곳에 7개의 지구와 같은 행성을 갖고 있는 별을 발견했다. 트라피스트-1이라는 별인데요. 예. 트라피스트-1이라는 별은 뭐냐 하면 별 앞에 행성이 지나가면 약간 별빛이 가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별이 지나가면서 약간 별빛이 가릴 때 그 가리는 정도를 가지고 행성의 크기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6월에 이미 3개의 행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예. 이거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3개가 아니라 7개더라.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에는 지구처럼 생명이 살 만한 곳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려 7개나 있는 그런 별이 있더라. 그래서 이 행성들의 이름을 정할 때 별을 A라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B, C, D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7개 행성이 발견됐으니까 맨 앞에서부터 B, C, D. 처음에 3개인 줄 알았더니만 7개니까 B, C, D, E, F, G, H까지 이 7개가 있는 그런 별 트라피스-1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행성들을 지구의 7자매다 이렇게라도 불리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7자매 또는 7쌍둥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지구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이 행성이 별 앞을 가릴 때 가리는 정도를 보면서 이 행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크면 클수록 빛을 많이 가릴 테니까 가리는 정도를 가지고 이 행성의 크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행성이 돌 때 별이 약간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질량에 따라서. 그럼 질량과 크기를 알고 나니까 이 행성들이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7개가 다 지구처럼 딱딱한 바위 정도로 돼 있을 것이다. 제일 작은 거는 지구의 한 77%, 큰 건 한 10%, 한 1.1배 정도 크기가 되고, 질량도 보니까 작은 것은 한 44%, 많은 건 한 1.3배 정도. 그러니까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정도 크기의 이 암석으로 돼 있는 지구형 행성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보니까 거의 지구와 뭐 비슷하니까 쌍둥이 내지는 자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망원경으로 별걸 다 관측할 수 있네요. 네.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것 같다. 뭐냐 하니까 이 움직이는 빛이 가리는 주기를 보면은 행성들이 이 별을 얼마만한 주기로 도는지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별에 가까울수록 빨리 돌겠죠. 그래서 이 7개의 행성들의 주기를 보니까, 공전 주기를 보니까 별에서부터의 거리가 대략 500만 킬로미터 이내 정도 될 것 같다. 감이 안 오죠? 태양에서 수성까지의 거리가 약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수성까지 거리의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목성이 있죠. 목성에 보면 이오, 에우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같은 큰 거대 위성들이 있어요. 그거와 거리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라피스트-1이라고 하는 별은 사실은 별은 별이지만 별의 막 그 한계를 넘어선 막 빛을 내기 시작하는 커트라인에 있는 별이거든요. 그래서 목성과 비슷한 별인데 이 행성들 자체가 공전 주기가 안쪽에 있는 6개는 한 1.5일에서 한 12일 정도, 제일 바깥쪽에 있는 7번째가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그런 공전 주기를 봤을 때 거리가 대략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그건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행성들 같은 경우에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항상 같은 면만을 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달이 지구에 항상 같은 면만을 보이죠. 그렇죠. 목성의 큰 위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천체 앞에 있는 작은 천체는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원래 힘이 워낙 중력이 세니까 고개를 돌리면은 다시 당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은 면만을 보이니까 낮인 곳은 항상 낮, 밤인 곳은 항상 밤.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인 곳은 낮이고 밤인 곳이 있다. 근데 만약 대기가 있다면 공기가 흐르니까 밤인 지역도 춥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워낙 가깝다 보니까 조성력. 그러니까 이 행성의 별을 향한 쪽과 반대쪽에 중력이 틀릴 거 아니에요. 앞쪽은 중력이 셀 거고 반대쪽은 좀 약할 거 아니에요. 그 차이 때문에 내부에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2개의 행성 같은 경우에는 화산 활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또 한쪽에는 굉장히 낮만 계속되고 밤만 계속되고
또 하늘 자체도 이 별빛이 굉장히 흐리기 때문에 사실 파란 하늘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주황색 하늘, 적외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황색 희미한 하늘, 지구로 치면 거의 박명시간 같은 그런 하늘만 계속되는. 근데 7개 행성에 다 생명체가 있다면 서로 정말 고등 생명체가 만약에 있다면 예. 그러면 뭐 서로 교류도 하고 자 수학여행도 옆에 행성으로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이 생명체가 있다면 엄청난 발견인데 예. 뭐 중대 발표라고 했지만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예. 기본적으로 지구형 행성이다. 크기도 비슷하고 온도 적당하다.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물이 있는지 대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는 여기에 정말 물과 대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별빛이 대기가 있다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약간 대기 속에 산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수증기가 있다면 그 별빛의 일부 파장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행성을 통과하고 나온 그 별빛을 분석해가지고 그 행성에 대기가 있는지 대기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현재 미국 나사에서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하고 있고 예. 내년부터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지름이 한 6.4m 되는 거대한 거울을 단 이 적외선 망원경이 올라가요. 그걸 올라가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여기 액시상태에 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대기도 있다. 보니까 메탄의 흔적이 있으니까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 어. 그러면 한 번쯤 정말 연구를 제대로 해볼 그렇죠. 만하겠죠. 네. 네, 비밀이 곧 밝혀질 날이 멀지 네, 않았겠군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 특별한 별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지구형 행성이 7개나 하나의 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은하계에 그만큼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만한 곳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정말 생명체가 있는지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인간이 가서 살 수 있는 또는 인간이 이렇게 인간처럼 생명체가 충분히 있을 환경은 많을 것이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39광년 가까운 거리죠. 예. 지구를 한 바퀴 한 시간에 한 바퀴 도는 네. 이런 현재 우리가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더라도 여기까지 가는데 1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행성에서 퇴출된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예, 명왕성이 이제 1930년에 발견된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죠. 학교 다닐 때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다 예, 배우셨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2006년에 이것이 퇴출됐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명왕성 너머에서 명왕성보다 큰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행성 정의를 이렇게 하면 행성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태양을 도는 것 중에서 그 궤도에서는 가장 지배적인 거, 제일 큰 것만을 행성으로 하자 이런 걸로 정하는 바람에 이제 명왕성이 이제 퇴출됐거든요. 근데 2015년에 뉴 호라이즌스라고 명왕성을 탐사한 우주선이 있었죠. 예. 그 연구한 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퇴출시켜서 우회행성, 난쟁이 행성이라는 거를 분류를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이 공처럼 충분하게 중력이 있어서 공처럼 구형이 있는 것들은 다 행성으로 분류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호라이즌스, 뉴 호라이즌스 그 주도했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달도 행성이 될 수가 그러니까요. 있고. 달이 행성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래서 행성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외행성들이 5개인데 다 행성이 되고 행성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현실적인 별로 없어요. 우리가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하는 것도 길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행성이 아마 현재로만 해도 20개가 넘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계속 발견될 때마다 행성이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 교과서는 계속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현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아무튼 이 명왕성을 아직도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발견된 유일한 행성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유럽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천문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명왕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다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명왕성 그래도 좀 애착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지금까지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